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4년차 의대생 정디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레지던트 인터뷰를 다니면서 있었던 걸 썰을 푸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인터뷰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보러 다녔던 썰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원의 그 프로그램의 스페시픽한 인터뷰 내용은 아니에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전 영상에 저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올리고 제 구독자 숫자가 더 낮아질 줄 알았어요. 더 낮아지고 비판이랑 비난이랑 뭐 악플 같은 거 더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해 주신 분들과 또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구독자 숫자가 300이 넘었네요. 새로운 분들도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9월 15일 날 제 원서들을 다 제출을 했어요. 그 날이 처음으로 원서를 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때 그 웹사이트가 오픈을 해서 그때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제출을 하고 그 후로 몇 주 동안 이메일이 많이 와요. 탈락된 이메일도 오고 이제 인터뷰를 잡는 날짜도 오거든요. 그러면 인터뷰를 잡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그 이메일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며칠 아니면 몇 주 사이에 띄엄띄엄 와서 만약에 제가 동부 쪽에 인터뷰를 하나 잡았어요. 근데 그 며칠 후에 서부에 또 인터뷰를 잡았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동부 쪽에 있는 곳에서 이메일을 보내서 인터뷰 날짜를 잡자가 돼요.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거든요. 서부에 있는 걸 좀 뒤로 밀던가 아니면 아예 미리 보던가 그래야 동부 쪽에 있는 병원들에 가서 한꺼번에 같이 몰아서 해야 시간이랑 돈 그런 것들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인터뷰를 본 게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제가 특이한 이유는 자 봐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이 학자금 그 대출 받는 게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나와요. 가을 학기에 한 번 나오고 초반에 그다음에 봄 학기에 초반에 나오는데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돈을 이것저것 사느냐고 많이 써요.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거 지금까지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은행에 잔고가 쌓이면 가만히 냅두질 못하고 돈을 써요. 앞으로는 가계부를 쓰고 이제 돈을 절약하면서 살 건데 의대 다닐 때는 어차피 빌린 돈 그냥 써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썼어요. 도찐! 개찐! 하여튼 그래서 초반에는 돈이 많은데 이 학기 끝에쯤에 가면 돈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크레딧 카드도 한도 끝까지 쓰고 이제 그때는 후반쯤에 가면 먹는 것도 밖에서 뭐 사 먹지 못하고 그냥 소식을 하게 되죠. 부모님에게는 최대한 손을 안 벌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될 경우도 오는데 어쨌든 이 인터뷰 보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보통은 가까운 곳 아니면 인터뷰 전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호텔에서 하루를 묵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은 이 호텔은 하루를 제공을 해주는데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걸 제공을 안 해주죠. 그리고 비행기 값 그런 것들은 다 자기 개인 돈으로 내야 돼요. 그 공항에 가서 차를 빌리든 아니면 우버를 타던 해서 그 호텔을 가는데 우버를 타면 최소한 몇십 불 나오잖아요. 거기서 또 그 호텔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우버를 타야 되고 그 또 병원에서 이제 다시 공항까지 오려면 또 우버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공항에서 차를 빌려서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차를 빌리게 되면 최소한 몇백 불은 나오죠. 150불에서 200불. 그리고 비행기 값이 어딜 가냐에 따라 틀린데 미국에도 어떤 주들이랑 어떤 도시들은 인구가 좀 적은 데가 많아요. 그런 도시에 있는 공항에 가게 되면 직항 비행기 티켓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인구가 많은 곳에서 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면 비행기 값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는 않은데 멀면 일단 더 돈이 들고 그리고
비행기가 많이 가지 않는 공항에 가면 당연히 돈이 더 비싸요. 그래서 직항으로 안 가고 다른 주나 다른 공항으로 가서 차를 빌리고 가도 되는데 어차피 그래도 돈은 많이 들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글로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차를 빌려서 가야 되니까 어차피 그게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저는 돈을 인터뷰 보기 전에 너무 많이 쓰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싫고 또 학교에서 인터뷰 보려고 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고 해서 자, 제가 뭐라고 했죠?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한다? 저는 제 모든 인터뷰들을 제 차로 운전해서 갔어요. 제가 앞으로 말하는 게 믿기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영상 내내 증거들을 한두 개씩 보여드릴게요. 제 크레딧 카드로 기름을 넣은 기록들이 많아요. 사진도 한두 개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어요. 왜냐면 목적이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그 전날까지 빨리 가는 게 목적이라서 사진은 많이 찍지 않았거든요. 근데 몇 개 찍은 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볼게요. 자, 여기 지도에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가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주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제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의대에 제가 다니고 있어요. 제가 어느 의대에 다니는지 공개를 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그 의대를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제가 일하는 병원 근처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서 제 부모님이 사시는 곳으로 가면 350마일 정도가 나와요. 제가 운전을 한 경험으로서 1시간에 보통 한 60마일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갈 경우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신호등 같은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이면 60마일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350마일 정도 가는데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 정도 거리는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곳에서 제 부모님이 계신 곳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까지 제가 운전을 하루에 최고 많이 해본 게 10시간이었어요. 대학교 때 연구한 결과를 포스터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 10시간 정도 운전해서 한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이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운전은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옆에 보시면 마일 숫자를 제가 옆에 써드릴게요. 제 부모님 댁에 10월 8일 날 도착을 했어요. 왜냐면 10월 9일 날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제 달력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달력을 보시면 제가 어느 주에서 며칠 날 인터뷰를 한지 나와요. 그리고 이 정확한 병원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것은 그 병원 프라이버시도 있고 제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도상 제가 이 선을 그리는데 선 끝나는 도착점이 정확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10월 8일 날 가서 10월 9일 날 펜실베니아 주에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 인터뷰 가는 데는 120마일이 걸렸어요. 120마일이면 한 2시간 정도 나오는데 2시간 정도는 꽤 가까운 거리라서 아침에 운전을 해서 가서 그날 다시 왔어요. 왜냐면 그 전날 호텔 같은 걸 거기서 잡으면 돈을 낭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갈 때 120마일, 올 때 120마일 걸렸죠. 그 다음 날 10월 10일 날 또 펜실베니아에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펜실베니아로 갑니다. 이때는 조금 더 멀었는데 한 150마일 정도 걸렸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서 아침에 150마일 운전해서 가서 인터뷰가 끝나면 보통 오후 한 2-3시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다시 왔어요. 그럼 다시 150마일이 걸렸죠. 또 그 다음날 펜실베니아에 인터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120마일을 운전해서
제 세 번째 인터뷰에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최대한 비슷한 지역에 있는 인터뷰들을 한꺼번에 보려고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3일 안에 3군데에서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또 120마일이 걸렸죠. 그 후로는 10월 25일날까지 인터뷰가 없어서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이때도 일을 하고 있던 시기라서 병원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다니려면 시간을 많이 빼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4일 정도까지 빼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빼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실습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실습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2번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은 컴퓨터로 배울 수 있는 스페인어, 그리고 한 달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방사능과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저희는 4학년에 쉬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로테이션을 써서 이 인터뷰를 가라고 이런 게 주어져요. 이거를 안 쓰고 실습을 해도 되는데 보통 대부분 이 2달을 썼죠. 그래서 제가 언제 정확히 그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게 할 거예요. 어쨌든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350마일 걸렸죠. 여기서 아르캔서라는 곳에 인터뷰가 잡혀서 갑니다. 이 주 이름을 Arkansas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 주는 Arkansas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 운전을 해서 또 갑니다. 이곳에 가는데 900마일이 걸렸어요. 이 900마일이 말로 900마일이지 시간으로 따지면 대충 해도 한 1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이 14시간은 쉬고 화장실 쓰고 기름 넣고 그런 시간을 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운전을 해본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10월 24일 날 도착을 해서 호텔에서 하루를 자고 25일 날 인터뷰를 봐요. 그리고 이 전날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인터뷰하기 전날 프리-인터뷰 디너이라고 지금 그 병원에 있는 레지던트들과 같이 저녁을 먹는 게 있거든요. 많이들 그걸 해요. 그래서 이 병원도 그걸 해서 그 전날에 도착을 해야 돼요. 꼭 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가서 얼굴을 한 번 더 비춰주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 전날에 도착해서 25일날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날 미시시피라는 곳에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 거기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220마일 정도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서 다행했는데 이 병원에서도 그 전날 그 저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 시작하기 전 한 10분 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어차피 가서 보니까 레지던트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도 됐었는데 어쨌든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26일날 인터뷰를 봤어요. 이 인터뷰를 보고 다시 제가 지금 있는 곳으로 다시 운전해서 옵니다. 그게 730마일이 걸렸죠. 아무래도 얼켄서 갔을 때보단 짧았어요. 왜냐면 동쪽으로 좀 더 왔으니까. 그때가 26일 금요일이었는데 27일, 28일이 주말이었고 29일날 플로리다에 인터뷰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살짝 애매했어요. 26일날 플로리다를 운전해서 가서 호텔에 있으면 저는 몸이 좀 더 편하죠. 왜냐면 다시 제가 사는 곳으로 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려면 그만큼 운전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는 이유가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건데 가서 이틀 동안 호텔을 잡으면 호텔비가 최소한 80불 정도 드는데 이틀이면 160불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 운전을 해서 플로리다에 가게 돼요. 플로리다까지 가는데 760마일이 걸렸어요. 플로리다는 가니까 날씨가 훨씬 덥더라고요. 10월 달이라서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었는데 플로리다는 반팔을 입고 다녀도 될 날씨였어요. 반팔을 입어도 땀이 나는 날씨였고, 여기서 제 같은 의대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거기 다른 인터뷰 본 학생들과 바닷가 쪽에 가서 술을 한잔 했는데,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술을 마시면 1년에 한 번, 두 번 마셔요.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맥주 한 캔에서 두 캔 정도 먹는 거지 그 더 이상 마시진 않거든요. 바닷가 쪽에서 샴페인을 한 잔 했거든요. 인터뷰 보고 축하하는 기념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 은행 크레딧 카드 기록인데, 여기 보시면 13불 66센트가 나오죠. 이게 그 샴페인 먹은 값이에요. 그 한 잔 먹었는데 13,000원이 넘게 나왔어요. 돈 엄청 아까웠어요. 다들 마시니까 저도 같이 마신 거예요. 어쨌든 그게 끝나고 이제 조지아주에 가게 됩니다. 이 조지아에 있던 인터뷰는 제가 까먹었던 인터뷰인데, 플로리다에 있던 인터뷰가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9일날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이메일이 온 거예요. 내일 인터뷰 있으니까 그때 보자고 라고 이메일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달력을 봤는데 기록을 해놓은 게 없었는데, 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몇 주 전에 그 이메일을 받아서 제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인터뷰였는데 갑자기 생겨서 운전을 해서 가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조지아까지 가는데 770마일이 걸렸어요. 이 조지아에는 10월 30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새벽 3시 몇 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방 키 받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인터뷰로 갔어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내용을 꾸며내면 제가 한심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제가 일부러 이걸 꾸며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심한 사람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지아에서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31일 날 알라바마에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 거기에 운전해서 갑니다. 이거는 250마일 정도 걸렸죠. 250마일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가서 도착해서 이 알라바마 인터뷰가 몇 시에 시작하나 확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원서를 제출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로 병원들이 이메일을 보내면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메일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병원들은 제 개인 이메일로 직접 보내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병원에선 그 웹사이트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웹사이트가 딱 그 날 점검하는 날이어서 그 전날 확인을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여태까지 본 인터뷰들은 보통 8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8시 전까지만 가자. 그래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전에 가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병원에선 인터뷰 데이가 7시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갔더니 제 이름이 써져 있는 폴더가 테이블에 달랑 있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인터뷰를 하러 보러 왔다 하니까 거기 인터뷰 데이를 관리하는 분께서 우리는 너가 말 안 하고 안 오는 줄 알았다. 왜냐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인터뷰가 잡혀도 아예 말을 안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그런 줄 알았다. 어쨌든 빨리 들어가 보라 했는데, 이미 인터뷰는 시작이 되었고 제 이름은 그 인터뷰 목록에서 제거가 됐어요. 얘는 오늘 쇼업을 안 했다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게, 왜냐면 제 순서가 나중에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를 다시 끼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다시 껴줘서 다행히도 거기서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어차피 거기는 제가 랭킹도 하지 않은 병원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어요. 거기서도 저를 랭킹을 안 했겠죠. 이 인터뷰에도 이렇게 늦은 애를 왜 우리가 랭킹을 하냐 해서 저를 뽑지 않았겠죠. 근데 어차피 저도 이 병원을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전날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며칠 사이에 인터뷰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전날에 안 보고 그 며칠 전날부터 그 시간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너무 헷갈려요. 왜냐면 인터뷰 보기 전에 그 병원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고 그런 걸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 인터뷰 날 전날에 보면 그래도 기억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며칠 전부터 그걸 다 읽어내면 다른 병원들이랑 이렇게 섞일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전날 그 병원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이메일이 온 웹사이트가 점검하는 시간이라서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알라바마에서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잠시 동안 인터뷰가 없어서 제가 사는 곳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500마일 정도를 운전을 해서 다시 제가 사는 곳으로 왔어요.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은 인터뷰가 없었고 11월 8일 날 델라웨어라는 주에서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전날 11월 7일 날 제 부모님이 사시는 곳으로 왔어요. 거기서 자고 델라웨어에 갈 수 있게. 제 부모님 댁에 다시 오는데 350마일이 운전해서 왔고 이제 델라웨어에 가는데 꽤 가까웠어요. 거기는 100마일 정도 운전해서 갔어요. 꽤 가깝죠. 딴 거에 비교해선. 근데 이때부터가 제가 인터뷰를 보는 단어였던 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월 8일 날 델라웨어에서 인터뷰가 있었고 11월 12일 날 4일 후죠. 4일 후에 몬타나주에 인터뷰가 잡혔어요. 보통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거리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요. 왜냐면 너무 머니까. 아니 거의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물론 서쪽으로 더 몇 주가 더 남아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저는 돈을 세이브해야 된다고. 돈을 미리 다 써서 크레딧 카드도 다 금액 초과가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전을 해서 가야죠. 제 부모님이 사는 곳에서 이 몬타나로 가려면 비행기 티켓만 700불이에요. 700불이 다가 아니죠? 공항에 도착해서 우버나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가서 자야 되고 또 가서 호텔에서 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 인터뷰 한 번을 보는데 1000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이 인터뷰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레지던트들한테 나 이거 가야 되나?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제가 응급실에서 실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응급실 레지던트 3년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거기서 지금 내과 3년차 레지던트인데 거기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은 곳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해서 갔어요. 네, 진짜로 운전을 해서 갔어요. 이 거리가 2030마일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면 운전만 31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인터뷰 하나라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8일날 델라웨어에서 시작해서 몬타나까지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가는 도중에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 사우스다코타랑 노스다코타쯤을 지날 때면 이곳을 The Great Plains라고 해요. 위대한 평지라는 뜻인데 이 몇 주가 되게 플랫하거든요. 되게 평편해요. 미국의 서쪽에는 The Rocky Mountains가 있고 동쪽에는 Appalachian Mountains가 있는데 이 중간은 평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게 몇 개 있는데 제 얼굴은 가릴게요. 이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근데 뒤에 배경에 보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농사 짓는 땅도 아니고 그냥 평지예요. 아무것도 없어. 풀만 자라있고 아무것도 없어.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진짜 미국의 땅은 넓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땅들은 별로 뭐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죠. 굳이 그걸 운전해서 가서 알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3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던 거예요. 저는 일반인이니까 저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31시간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다가 이틀을 길에서 잤어요. 이제 8일에서 9일로 넘어갈 때 잠을 자고 9일에서 10일로 넘어갈 때 잠을 자고 제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그 가는 사이에 어떤 호텔 같은 데서 방을 빌려서 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왜냐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거든요. 차에서 잤다고 걱정하실까 봐.
제가 차에서 자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어요. 날씨를 생각을 잘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인터뷰들이 남쪽에 꽤 있었으니까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게소 같은 데나 주유소 같은 데서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 이건.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눈도 조금씩 오고. 그래서 새벽에 자는데 영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다고 이불을 2개 가져갔거든요. 차에서 잘 때 덮으려고. 근데 이 이불 2개 갖고는 안 돼. 이불 더 얇은 거예요. 차에서 쓸 수 있게 얇은 담요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2개 갖다가 안 돼. 너무 추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새벽이라서 어디 갈 수도 없고. 8에서 9일날 넘어가는 새벽에 진짜 추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히터를 틀고 또 히터를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기름도 너무 많이 쓰니까 한 10분에서 15분 틀었다가 따뜻해지면 끄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8일에서 9일까지 넘어가는 동안 잤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9일날 제가 이 미국에 있는 월마트에 가서 핫팩을 여러 개 삽니다. 핫팩을 추울 때 쓰려고.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오늘 밤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9일날에서 10일날 넘어가는 사이에 또 차에서 잤어요. 근데 이 핫팩은 잘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핫팩을 한꺼번에 한 6개에서 8개를 쓴 것 같은데 몸에 닿는 부분은 따뜻한데 안 닿는 곳은 추워. 그리고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닿다 보니까 핫팩이 너무 뜨거워져. 내 몸에 닿는 부분이 너무 뜨거워. 옷을 입고 있어도. 근데 이 담요 바깥에다가 핫팩을 넣으면 너무 추워. 그래서 9일에서 10일까지 넘어가는데도 추위에 떨면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쯤에 있는 주들은 좀 시골들이거든요. 큰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에 불빛이 없어. 그냥 길만 있지. 보통 불빛이 있잖아요. 시야가 확보되게.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길만 있어. 그래서 2번 사고 날 고비를 겪게 됩니다. 미국에는 사슴이 많으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슴이 하나 앞을 질러가요. 그래서 핸들을 꺾었죠. 근데 다행히도 많이 꺾지 않았는데 그래서 피했어요. 원래는 이런 동물들이 앞에 지나가면 그냥 운전사는 직진으로 가야 돼요. 박든 안 박든 옆으로 트는 순간 사고가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리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었어요. 많이 틀지 않고 조금만 틀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비 하나를 넘겼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두컴컴해요. 여기는 시야 앞에 몇 미터 앞으로는 보이지가 않아. 제 차에서 이 앞에 헤드라이트 보이는 그 시야만 확보되고 그 후로는 보이지가 않아. 그냥 껌껌해.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이빔을 켜고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시야가 확보가 훨씬 많이 되죠. 어차피 이 길에는 사람이 없어. 다른 차들이 없어. 근데 제 차가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제 배터리 그 연결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에 그 corrosion, 녹이 많이 쓸어서 배터리랑 접촉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이때는 몰랐거든요. 점검을 하고 나서는 알았는데 이때는 몰랐어요. 제 하이빔을 켜니까 제 차 전기가 다 나가. 한 0. 몇 초 나가.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하이빔을 켤 때마다 그래. 그래서 운전을 80마일, 9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하이빔을 켜면 차의 전기가 0. 몇 초 나갔다 다시 들어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이빔을 켤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다시 켰다가
이번엔 완전히 차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이빔을 켜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야는 확보를 많이 못했죠. 제가 2번 고비를 겪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또 사슴이 지나갔어요. 미국엔 되게 사슴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핸들을 꺾고 다시 원상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이 사슴을 들이받치면 앞으로 남은 인터뷰를 어떻게 가냐. 돈도 훨씬 많이 들고 내가 여태까지 2,000마일을 넘게 운전해서 왔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면 난 집은 어떻게 갈 것이며 바로 내일 모레 있을 인터뷰는 어떻게 갈 거냐. 그런데 다행히도 사고가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이 중부 쪽에 가면 카지노가 되게 많아요. 그냥 몇 마일 가면 앞에 카지노가 하나씩 있어.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미국 영화들 보시면 어떤 영화들은 되게 시골에 인구도 되게 적고 되게 조용하고 트레일러 같은 데서 살고 주위는 다 농장 같은 데고 그런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씬을. 그리고 보통 그런 동네가 어느 씬에 나오냐면 좀 어두컴컴한 씬 있잖아요. 약간 흐릿흐릿하고 비 올 것 같은 겨울, 가을 그럴 때 씬을 잡는 동네들이 있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런 동네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진짜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이 되게 조그만 곳들, 되게 조그만 동네들을 여러 군데 봤어요. 그리고 그런 데가 보이면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몇백 마일을 가야 기름을 넣을 수 있는지 모르거든. 아무리 구글에 검색을 하고 해도 잘 안 나와서 가능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가서 넣어야 돼. 그런데 그걸 이 사람들이 안 알아봐요. 그 동네에는 기름값이 특이하게 좀 더 비싸더라고요. 딴 데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1일 날 도착할 거라고 알았어요. 3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해서 가자. 근데 제가 예상보단 빨리 갔어요. 이틀 반 만에 11월 8일 날 오후에 출발을 해서 11월 10일 날 밤에 도착을 해요. 몬타나에. 미국에서는 물건을 사면 텍스가 붙거든요. 세금이죠. 메릴랜드에선 1불어치 물건을 사면 6센트라는 텍스가 붙어요. 이 델라웨어에서는 물건을 살 때 텍스가 안 붙어요. 그래서 메릴랜드나 뉴저지 같은 곳에서 델라웨어로 쇼핑을 하러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몬타나에 도착을 했어요. 꾸역꾸역해서 도착을 했어요. 가서 배고프니까 버거킹에 갔는데 지금 미국 버거킹에선 샌드위치 2개를 사면 6불에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몬타나 가니까 6불만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6불만 받지? 보통 6불 얼마 정도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몬타나에도 세금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는 이 몬타나 주와 이 델라웨어 주가 세일 텍스가 없어요. 10일 날서부터 11일까지 잘 수 있게 호텔방을 잡았어요. 그리고 11일 날 깨서 월마트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그 슬리핑 백 있잖아요. 슬리핑 백을 샀어요. 온도가 낮을 때 쓸 수 있는 슬리핑 백. 그걸 사서 이거면 되겠지. 이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제 차에 갖고 있었죠. 그래서 11일 날에서 12일 날 넘어가는데 그 똑같은 호텔에서 잤어요. 그리고 12일 날 인터뷰를 봤죠. 그 다음으로 제가 향한 곳은 콜로라도주입니다. 이 몬타나에서 콜로라도 가는데 550마일이 걸렸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에 60마일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면 한 9시간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걸렸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가 되게 산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높은 산, 고산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어둠컴컴하고 산 위로 올라가고 그때 눈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승용차를 끄는데
길에 승용차가 제 차밖에 없었어요. 다 트럭들이지 물건 쉐파는 트럭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었지 저 같은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자야 되잖아요. 어두컴컴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12일에서 13일로 지나갈 때 어느 한 곳에서 주차를 하고 잠을 잤어요. 13일날 깨서 이제 조금 더 운전을 해서 콜로라도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13일날 호텔에서 자서 14일날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콜로라도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록키 마운틴스를 이 도시에서 볼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큰 도시에서 이런 산을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메릴랜드에서 살아오면서 항상 이 고속도로에 이 표지판을 하나 봤어요. 항상 있었는데 덴버라고 써있고 1400마일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항상 봤거든요. 10년, 15년 넘게. 그래서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여기서 저기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제가 그걸 했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했죠. 왜냐면 몬타나까지 2030마일을 걸려서 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콜로라도에서 집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인터뷰가 하나 더 잡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조금 동쪽에 있던 콜로라도보다 동쪽에 있던 곳에 인터뷰가 잡혀 있었어요. 바로 오클라호마라는 주에 있는 병원에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14일날 덴버에서 인터뷰가 끝나고 오클라호마로 운전을 해서 갔죠. 근데 14일날에서 15일날 또 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다시 차에서 잤어요. 제가 아까는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슬리핑백을 제가 샀잖아요. 이 슬리핑백 안에서 자도 추워. 추운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차 안에서 어떻게 잤냐면 운전석에서 자면 너무 불편해. 왜냐면 의자를 뒤로 제껴도 평편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뒷자리에서 자면 제가 키가 큰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성인 남자가 뒤에서 자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승용차들을 보면 뒷자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내리면 트렁크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리고 다리는 트렁크 쪽에 놓고 몸은 이 뒷자리 눕힌 곳에 몸을 대고 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트렁크는 인슐레이션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바깥 온도랑 트렁크 안의 온도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는 엄청 추워. 상의는 그나마 따뜻한데 다리는 엄청 추워. 그래서 핫팩 아까 사다 놓은 거 그거를 몇 개를 다리 쪽에다가 그냥 몇 개를 집어넣고 잤어요. 그렇게 해서 잤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걸 몰라.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는 걸 몰라. 그렇게 해서 14일에서 15일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자고 15일날 호텔에 잡혀있던 걸 거기서 자고 16일날 이 오클라호마 주에서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긴 로드트립은 끝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지금 오클라호마 주에 있어. 내가 지금 다니는 병원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동쪽이야. 1200마일 운전해서 다시 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끝이 나요. 그러고서 다음으로 잡힌 인터뷰가 12월 3일날 인터뷰가 잡혀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날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니쉬를 하고 있던 시간이라서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땡스기빙을 몇 년 만에 가족과 친척들과 같이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 살고 계신 데까지 와야 되니까 다시 350마일을 운전해서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그리고 땡스기빙을 지난 후 12월 3일날 인터뷰가 잡혀있던 게 있으니까 어떡하나요? 가야죠. 이곳은 그나마 가까운 오하이오 주의
잡혀 있었어요. 이 오하이오의 주에 있는 곳에 메릴랜드에서 가는데 500마일이 걸렸어요. 근데 500마일이면 이젠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날 가서 호텔에서 자고 12월 3일날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날 12월 4일날 똑같은 주에 인터뷰가 하나 더 잡혀 있어서 60마일을 운전해서 가서 호텔에서 자고 12월 4일날 인터뷰를 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500마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12월 10일날 이제는 테네시라는 주에서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 이제 테네시로 가게 됐어요. 테네시에 있는 병원에 가는데 500마일 걸렸어요. 인터뷰를 보고 갔으면 와야죠. 그래서 500마일 다시 운전해서 왔어요. 이걸로 저는 10월 9일날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15군데에서 인터뷰를 봤어요. 그러고 이 15군데 중에서 10군데를 랭킹을 하고 그리고 그 병원 중에서 매치가 된 거죠. 그 영상은 여기 위에 보시면 느낌표 거기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2달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마켓 같은 데 갔던 거 빼고 인터뷰를 보기 위해 필요한 마일리지만 따지면 2달 동안 12,950마일이라는 거리를 운전해서 갔어요. 이거를 킬로미터로 하면 2841km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보통 1시간에 60마일을 운전한다고 했죠. 그러면 12,950마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운전만으로 따지면 215.8시간이 나오고 이거를 날로 계산해보면 8.9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운전만 9일을 운전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했던 일 중에서 이게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또라이 같은 일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물론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 채널을 만드는 이유도 제 영상들을 만드는 이유도 여러분들은 제가 한 걸 보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좀 세이브 하세요. 아니면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좀 빌려서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쓰세요. 저같이 미련하게 운전해서 가지 마시고. 그러면 이 영상을 요약 한번 해볼게요. 1. 돈을 세이브해라.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그 돈을 세이브하던가 대출을 더 받던가 빌려서 인터뷰들을 보러 다녀라. 2.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3. 저같이 돈을 미리 썼다면 운전을 해서 가라.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4. 마지막. 3을 하지 말아라. 이래서 제가 레지던트를 다녔던 썰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께는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재밌고 특이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그런데 제가 돈을 계산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이 운전해서 가서 얼마나 돈이 들었나? 하지만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서 차를 렌트하던가 택시 같은 걸 타서 하는 것보다 몇 분의 1도 안 되게 돈을 세이브하긴 했어요. 그리고 춥기도 하지만 제가 이 미련한 짓을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차에서 자면 두려워요. 제가 차에서 잔 곳들이 보통 휴게소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지 않는 곳에서 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내 차를 부시어서 내 안에 있는 걸 훔쳐가려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휴게소 주차장에서 잔 이유는 이제 일어나서
휴게소 화장실에서 이제 좀 씻고 이빨 닦고 화장실 쓰고 그러기 위해서 휴게소 주차장에서 잤어요. 그리고 이 휴게소들이 한국같이 되게 잘 돼 있는 휴게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휴게소들은 그냥 화장실 하나만 있고, 그리고 이제 vending 머신, 과자 같은 거나 음료수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몇 개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한국 휴게소 하면 뭐 되게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가끔씩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화장실 찾기, 오줌 참기.